세종대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종대왕 이야기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만일에 세종의 뭔가 좀 어두운 면, 세종대왕이 이거는 잘못하셨어요, 이랬다가는 이거 정말 책임 못 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세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그래도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객관적으로 늘 하듯이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업적이 너무 많고 할 이야기도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청년 세종, 세종이 왕이 된 때가 22살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세종에 대한 이야기, 여기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성군이다. 뭐 다 동의하실 거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어요. 맞고, 측우기, 완병남, 넘사벽, 뭐 다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세종을 그린 여러 사극 가운데에서 가장 뭐랄까 제가 좀 그 애착이 가는 저건 정말 잘했네 칭찬하고 싶은 그 세종의 이미지는 뿌나 2011, 그거 아세요? 2011년도에 그 SBS에서 했던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석규 씨가 세종 역할을 했는데 저는 뭐 평소에 한석규 씨 워낙 좋아하니까 이 한석규 씨의 세종 참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뿌나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의 정도전과 세종의 대화였어요. 이런 거예요. 세종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임금은 성군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정도전을 따르는 밀본이라는 그 조직이었죠. 그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세종이 성군인 건 맞지만 이런 성군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 정도전은 어떤 한 사람의 성군이 우연히 나오는 것에 기대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제도, 구조, 이런 걸 만들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인물이냐, 제도냐, 우연이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느냐. 저는 정도전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그러면서도 이 세종의 어떤 위대함, 이것을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정도전 말대로 했으면 세종대왕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제 그 주장이 막히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피해가 볼까요? 세종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야. 좀 공허하죠. 자, 그만큼 세종은 아주 특출한, 그야말로 평지 돌출의 우리 역사의 성군입니다. 세종대왕의 삶, 인간 세종이랄까요? 이거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태어난 해가 1397년이에요. 이 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조선의 왕이 된 것이 세종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태, 정, 태, 요 세 분은 고려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되었는데, 세종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의 왕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조선인 국왕입니다. 그 이전은 고려인 국왕이라면 세종은 최초의 조선인 국왕이라는 거죠. 22살에 왕위에 올랐고 5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있던 기간이 32년입니다. 32년 동안 왕위에 있으려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세종처럼 열심히 일한 왕에게는 32년의 재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오늘은 청년 세종 이야기할 때니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장년 세종 이야기하는 그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태어났을 때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물론 적자들 가운데에서 정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넷이 있는데 이 넷 가운데 셋째 아들이었어요. 위로 양녕대군, 효령대군 두 형이 있고 충녕대군이 있고 마지막에 성녕대군이 있는데 이 셋째 충녕대군이 세종이 되는 거죠. 왕에게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생 하는 일 없이 왕 될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적장자가 이어서 왕이 될 테니까 셋째 아들한테는 이 기회가 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자, 이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다. 뭔가 운명이 바뀐 거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예요. 태종은 왕비가 한 사람, 원경왕후 민씨 한 사람이었고 후궁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모두 12남 17녀, 29명의 자녀를 낳아요. 왕비가 낳은 아들은 4명이었고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충녕대군 세종이었다라는 거고요. 왕의 자손이 12남 17녀, 29명이나 됐다고 하는 것은 왕조를 처음 연 다음에 왕실의 가족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죠. 다 그 태조의 후손이어야 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태종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왕실 사람이 늘어난다. 그런데 세종도 못지 않았습니다. 세종도 왕비가 한 사람이고 후궁이 7명이었는데 한 사람의 왕비, 소헌왕후 심씨인데 이 왕비와의 사이에서 무려 8남 2녀를 둡니다. 아들이 8명, 딸도 2명 해서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후궁 7명으로부터 모두 10남 2녀를 두어서 18남 4녀, 22명의 자녀를 둡니다. 이러면서 조선 왕실이 번성하게 되는 거겠죠. 세종의 탄생에 대해서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세종에 대한 총론이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대왕. 자, 이거 제가 고려 혜종 이야기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맨 앞에 있는 세종은 묘호고 뒤에 장헌부터 명효까지는 이분의 시호다. 자, 이분의 휘는 도. 세종의 이름이 도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막 이도라고 부르는 이런 무엄한 사람들이 생겨서 세종의 휘가 이름이 도인 거를 세상이 다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 도라는 이름은 있기는 하지만 쓰이지는 거의 않는, 일반인들은 부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가 있어요.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자는 원종이고 태종 공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이다. 태조 6년 정충년 4월 임진일에 요것이 1397년 4월 10일이 됩니다. 물론 음력이죠.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탄생하였으니 명나라 태조고왕제 홍분 30년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명나라의 연호를 썼으니까 이 연호로 그 연도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 세종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명하다, 영특하고 총명하다. 간과하다, 굳세고 과감하다. 침의하다, 침착하다. 중후하다, 점잖고 후하다. 관유하다, 너그럽고 부드럽다. 인자하다, 어질고 자비롭다. 공검하다, 공손하고 검소하다. 이 세상에 좋은 말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원래 왕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좋은 말들 다 갖다 놓는 건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세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효도하고 우애함은 천성이 그랬다. 세종의 효도와 우애는
정말 남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건 천성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너무 상투적인 칭찬 같아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러고 넘어가기로 하죠. 자, 이 기록에서 몇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탄생한 연월일 1397년 음력 4월 10일. 1397년은 조선이 건국된 5년 뒤이다.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국왕이었다. 얘기했고요. 음력 4월 10일, 이해 음력 4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5월 15일이 됩니다. 지금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스승의 날입니다. 왜 스승의 날이 됐냐면